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의 여자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김화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썰맘 채널에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한 사람과의 질긴 악연을 이곳에 털어놓고 이제 제 마음에서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김미영입니다. 제 중학교 동창이자 한때는 동서지간이 되어 가족의 영까지 맺었던 사람이에요. 처음 그 악연의 시작은 중학교 3학년 반장 선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영이와 저는 1학기 반장 선거에서 친구들의 추천으로 둘 다 후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연히도 똑같이 15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하영, 김미영, 둘 다 15표로 똑같네. 어쩌지? 것으로 결정하는 건 어때? 선생님은 잠시 고민 후에 손을 들어 다시 한번 재투표를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것으로도 반반 똑같이 나오며 결국에는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반장이 되었습니다. 하영아, 한 학기 동안 잘 부탁한다. 자, 그럼 반장이 인사하고 조회는 이걸로 마칠게요. 그렇게 저는 반장이 되고 미영이는 부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이 되자 저를 추천했던 친구들 몇몇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김미영 진짜 뻔뻔해. 아무리 반장이 하고 싶어도 자기한테 표를 주냐. 투표용지에 지 이름 쓰는 거 내 눈으로 분명히 봤거든. 그리고 또 것으로 결정할 때도 자기 이름 나오니까 손 번쩍 드는 거 봤지. 저렇게 욕심 많은 애가 반장하면 뭐든지 지 뜻대로 하려고 했을 거야. 우리 하영이가 반장돼서 진짜 다행이야. 사실 저는 굳이 반장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어서 투표 용지에도 미영이의 이름을 썼답니다. 그리고 다시 거수로 할 때에도 미영이에게 손을 들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영이의 욕심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원하는 걸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모습이 당당해서 오히려 좋아 보였어요. 그때까지는 말이죠. 반장이 하고 싶었나 보네. 난 저렇게 당당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 너 김미영 소문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제 말에 친구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문? 너 전화 오기 전에 일이라서 모르나 보다. 저는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전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전학 오기 전 미영이의 소문은 들은 적이 없었죠. 미영이 쟤 1학년 체육대회 때 반대표로 100m 달리기 나갔거든. 근데 다른 반 애가 자기보다 잘 달리니까 밀쳐서 넘어뜨렸잖아. 실수로 부딪힌 거 아니야? 아니, 절대로. 누가 봐도 일부러 밀었어. 오죽하면은 선생님들도 미영이가 1등한 거 실격으로 처리했었잖아. 친구 얘기를 들으니 미영이의 욕심이 과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었기에 저는 가능하면 미영이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미영의 욕심을 제가 직접 경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수련회를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하영아, 나 옷 사러 가는데 같이 갈래? 학교 임원회의가 끝나고 미영이가 제게 저렇게 말하더군요. 안 그래도 저도 수련회 때 입을 옷을 사야 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영이와 함께 쇼핑을 갔어요.
그러다 한눈에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다. 저는 피부가 까만 편이라 옷을 살 때 디자인보다 어울리는 색을 더 많이 본답니다. 그런데 파란색 티셔츠가 제 피부색과 무척 잘 어울리더군요. 이 색 소화하기 힘든 색깔인데 학생 피부색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옷가게 점원 언니도 제게 잘 어울린다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미영이는 제 손에 들린 티셔츠를 뺐더니 아주 새빨간 티셔츠 한 장을 꺼내들며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 색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누가 봐도 제 피부색의 단점만 두드러지게 하는 컬러였음에도 미영이는 계속해서 빨간색이 더 잘 어울린다고 우기더군요. 파란색은 너한테 별로야. 미영이의 말을 듣고 있던 점원 언니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간색은 이 학생 피부톤이랑 전혀 안 어울려. 나야 빨간색 티셔츠도 팔고 파란색 티셔츠도 팔면 좋지만은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이 말에 미영이는 발끈하며 보는 눈도 없으면서 어떻게 옷을 판다는 거야. 진짜 웃겨. 하영아, 딴 데 가자. 이렇게 제 팔을 잡아 끌고 가게를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옷이 마음에 들었을 뿐 아니라 미영이의 말에 동의할 수도 없어서 슬며시 팔을 빼며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도 파란색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언니, 이걸로 주세요. 잘 생각했어. 이거 한 장 남은 거니까 싸게 줄게. 다음에 또 와요. 그렇게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을 탔고 미영이는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면서 옷을 사지 않더군요. 난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서 그냥 있던 거 입고 가야겠어. 하영아, 우리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그 후 하영이와 저는 쇼핑을 끝내고 떡볶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영이가 제게 옷을 갈아입고 나와 보려고 하더군요. 아까 산 티셔츠로 갈아입고 와봐. 잘 어울리는지 다시 한번 봐줄게. 저는 미영이의 말에 알겠다고 말한 후에 교복 위에 티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 아깐 빨간색이 더 예뻐 보였는데 나도 한번 입어봐도 돼? 미영이의 부탁에 저는 옷을 벗어주었어요. 잠시 후 미영이가 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나한테도 잘 어울린다. 그치? 미영이의 말만 떠나 피부색이 환한 미영이에게도 옷이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게 이 색깔이 까만 사람이나 하얀 사람이나 전부 잘 어울리나 보다. 그런데 그때 미영이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이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5,000원 더 줄게. 저는 미영이의 말에 단박에 싫다고 하였습니다. 나 이 옷 진짜 마음에 들어서 안 돼. 너 이거 싸게 샀잖아. 근데 내가 더 준다니까. 그럼 그 돈으로 다시 사면은 너한테 이익인데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아까 옷가게 언니가 이거 한 장 남았다고 하는 말 못 들었어? 바보야. 그건 너한테 이 옷 팔려고 거짓말한 거지. 그걸 믿어? 저는 미영이가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쓴다는 거를 눈치채고는 말을 돌렸어요. 떡볶이 맛있겠다. 얼른 먹고 집에 가자. 나 너무 늦게 가면 할머니한테 혼나. 그런데 그때 미영이가 갑자기 떡볶이 그릇을 자신의 앞으로 가져가더니 실수인 척 자신이 입고 있던 제 옷에 쏟아버리는 거였습니다. 어머, 어떡해? 하영아, 미안해. 미영이가 일부러 그랬다는 게 훤히 보여서
저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거 내가 빨아다 줄게. 아니다. 내가 너 산 것보다 10,000원 더 줄게. 나한테 팔아. 어차피 떡볶이 국물이 옷에 배어서 입을 수도 없잖아. 저는 화가 치미는 걸 겨우 참고 이렇게 말했어요.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옷 벗어줘. 그리고 저는 떡볶이도 먹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주방 세제로 얼룩을 지워주셔서 떡볶이 국물은 제법 많이 빠졌어요. 그 일로 저는 미연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학교 임원을 함께 하면서 미영이의 선현이 욕심이 많고 고집이 세다는 걸 점점 알아가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면은 꼭 티가 나게 무안을 주는 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제가 거리를 두니 미영이도 더는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엔 미영이와 고등학교도 다른 곳으로 가며 간간히 소식을 접할 뿐이었어요. 나 미영이랑 같은 학교 간 거 알지? 걘 진짜 날이 갈수록 놀부 마누라처럼 변한다니까.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애들이랑 같이 보라면서 노트 한 권을 미영이한테 줬대. 근데 걔가 입 싹 닫고서 자기만 혼자 가지고 있었잖아. 나중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뽑아준 것도 공부 안 해왔다고 화가 나서 애들을 혼내면서 밝혀진 거야. 근데 그때 가서 미영이 걔가 뭐라는 줄 알아. 노트를 잃어버려서 혼날 것 같아서 말 안 했대. 더 웃긴 거는 걔는 선생님이 정리해준 거 싹 다 알고 없더라. 그것뿐인 줄 알아. 저번에 미영이 1등 했을 때도 그 반 애들이 하는 말이 혼내는 것 같다는 소문이 쫙 돌았잖아. 시험 끝나고 보니까 걔 손바닥에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더래. 미영이와 같은 고등학교로 배정받은 친구들에게 듣는 소식이라고는 대부분 저런 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볼 일 없는 사람이니 남 이야기처럼 흘려드렸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점점 남남이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고 저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결혼을 했으니까 24살, 남들보다 빨리 결혼을 했던 거죠. 사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도 더 하고 싶었고 그게 아니라도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결혼을 서두르시길 바라셨습니다. 저 곰 같은 아들놈, 우리 하영이 아니면은 누가 품어주겠어. 하영아, 너무 망설이지 말고 우리 미나이랑 빨리 결혼하는 건 어때? 엄마는 이러다 다른 놈이 하영이 너를 채가는 건 아닐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특히 시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원래부터 딸을 낳고 싶으셨는데 어쩌다 보니 아들만 셋을 낳으셨기에 항상 저를 보면 딸을 얻은 것 같다고 좋아해 주셨어요. 거기다 저도 중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엄마의 품이 그리웠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면 마치 엄마가 살아 돌아오신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미난이 아니라도 엄마 때문에라도 딴 집에 시집 못 가요. 아시잖아요. 저 또한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답니다. 시장도 함께 가고 찜질방도 다니고 또 둘이서만 해외여행을 갈 만큼 무척 사이가 좋았어요.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모녀 사이로 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아이고, 딸이 엄마 닮아서 인물이 훤하네. 우리 집 애들은 내가 놀러 가자 해도 맨날 핑계대고 바쁜데 이 집 딸은 어쩜 친구처럼 팔짱도 끼고 다녀요. 에휴, 부러워라. 내가 딴 건 몰라도 자식 농사 중에서 딸 농사는 아주 잘 지어놨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 자랑을 끝없이 늘어놓곤 하세요. 가끔은 곰 같은 사내놈 만나서 우리 딸이 아까워 죽겠다는 농담도 하시죠. 저는 어머니께서 그러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죄송한 마음도 크답니다. 어머니는 제가 시집 올 때도 숟가락 하나 가져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혹시나 내가 기분 상할까봐 조심스럽긴 하다마는 너는 이제 막 학교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한 것도 아니잖니. 그런데 네가 모아둔 돈이 어디 있어? 미나니 놈이 우준해서 그렇지. 착실히 일해서 돈은 꽤 모아뒀단다. 그 돈이면은 너희 둘 신혼집에 신혼살림 전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아들놈이랑 같이 살아주기만 하면 돼. 사실 시댁과 제 친정은 집안끼리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는 처음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이야 딸처럼 예뻐한다고 하시지만은 혹여나 나중에라도 가난한 집에서 해온 것 하나 없다고 구박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크구나. 거기다 너는 내세울 학벌도 아닌데 김서방은 의사잖니. 에휴, 딸 자식 앞에 놓고서 이런 말 하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은 원래 결혼이라는 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란다. 아버지의 걱정도 이해는 됐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어쩌다 남편과 시댁에 배경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걱정했거든요. 하영아, 혹시 민원 씨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속물이라서 그런가 너무 이상하잖아. 조건이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께서 내가 막내딸 같아서 좋으시대. 저 또한 예쁨 받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 저렇게 말하고 입을 닫기 일쑤였죠. 어느 날은 이유가 궁금해서 어머니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솔직히 오빠가 아깝지 않아요? 나는 학교도 그저 그렇고 지금도 집에서 놀기만 하고 또 시집 올 때도 아무것도 못 해왔잖아요. 근데 왜 저를 예뻐하세요? 이유가 있어야 예쁘니. 그냥 네가 하는 짓이 전부 예쁘니까 예뻐하는 거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던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유가 못내 궁금해 아쉬움을 내비쳤어요. 그래도 이유가 꼭 있어야 해.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그게 김장할 때 고춧가루를 통째로 쏟아부은 게 예뻐 보였나? 아니다. 이미 그땐 예뻤었지. 그럼 그게 아니면은 밥 해주겠다고 불러놓고는 밥 안 치는 걸 깜빡했던 게 예뻤던가? 어머니는 일부러 제가 실수했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짓궂게 웃으셨습니다. 엄마도 참 잊을 때도 됐잖아요. 우리 딸이 웃음부 딸인데 그걸 어떻게 했니?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영아, 우리 집에 처음 놀러 왔던 날 기억나니? 네, 당연히 기억하죠. 그날 네가 내 옆에 붙어 앉아서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는 참 좋더라. 아들놈들만 셋이다 보니까 너도 알다시피 누구 하나 곰살 맞은 놈이 없잖니. 원래부터 딸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네가 딱 내 딸이면 좋겠다 싶었어. 고마워요, 엄마. 그런데 네가 가고 그 다음날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 동네에서 폐기 줍는 분이라 나도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딱히 친분은 없었단다. 그런데 음료수 한 통을 사서 오신 거야. 저는 그제야 어머니께서 저를 한없이 좋게 봐주신 이유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때는 남편과 결혼 계획 없이
연애를 할 때였어요. 저는 남편의 집에 인사도 드릴 겸 놀러 가서 저녁을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기 위해 대문을 나서는데 할머니 한 분이 박스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정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순간 저희 할머니가 떠올라 폐쇄 죽는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거 같이 정리해 드려도 돼요? 아이쿠, 예쁜 손 다 버려요. 나 혼자 천천히 하면 되니까 얼른 갈게 가요. 저 손 별로 안 예뻐요. 그리고는 할머니 옆에서 박스 정리를 도와드렸어요. 학생, 내가 고마워서 음료수 하나 사주고 싶은데. 저도 할머니 드실 사탕 사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재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사탕을 좋아하셨거든요. 저는 한사코 거절하는 할머니를 두고 슈퍼로 달려가서 사탕과 음료수를 사왔습니다. 손녀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 학생. 그리고는 저는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다음날 어머니께 찾아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음료수 하나를 주고 가졌다고 해요. 네가 얼마나 대견하던지 그때 내가 너한테 배운 게 많아. 요새도 어르신들한테 과일 도시락 만들어서 갖다 드린다며? 그거야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저는 괜히 부끄러워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힘든 어르신들 도와드렸다는 얘기 미나니한테 처음부 들었어. 쑥스러움에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하자 어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엄마는 우리 하영이가 뭘 해도 예쁘지만 특히나 그 마음이 보석같이 너무 소중해. 앞으로도 지금처럼 예쁜 화영이로 엄마 옆에 있어줘. 알았지? 그렇게 저는 남편과도 또 시댁 어른들과도 무척이나 잘 지냈어요. 결혼 생활은 제게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제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였습니다. 오빠,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감추는 거 아니야? 남편이 다니는 병원의 산부인과에서 검사까지 받았지만 저희 둘 다 임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남편이 저에게 무언가 감추는 건 아닐까? 의심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라면 내가 왜 감추겠어? 진짜 우리 둘 다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기다려보자. 그렇게 하루하루 아이를 기다리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형이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온다고 시간 좀 비워두라더라. 남편은 3형제 중에 둘째인데 형제 중 가장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가족들 모두 5년 중에 첫째인 아주버님이 어서 빨리 결혼하길 바라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결혼은커녕 연애도 하지 않아서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 놀랍기도 하고 무척 반갑더군요. 아주버님이 어떤 분이길래 아주버님 마음을 사로잡았대. 형이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냥 주말에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오니까 시간 비워둬. 이렇게 쭉 내뱉고는 뭘 물어도 대답을 안 해. 아주버님이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라 속내를 잘 얘기하는 편이 아니랍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 모두 주말이 되기 전까지 아주버님이 데리고 올 여자분에 대해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민준이는
민원이랑 또 달라서 예민한데 그걸 참는 여자가 있다니 대단하다. 에이, 엄마. 그래도 아주버님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부드럽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러면 다행인데 말이야. 괜히 순둥순둥한 여자 데리고 와서 고생만 시키는 건 아닐지 걱정이야. 제 생각에는 왠지 아주버님은 똑소리 나는 여자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긴 그 성격에 순둥한 여자는 만나지도 못할 거야. 어쨌든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해서 주말만 기다려줘요. 그러게나 말이야. 민준이가 여자를 데리고 온다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렇지 않니? 그렇게 가족들 모두 기다리던 주말이 되어서 드디어 아주버님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아, 제가 앞서 말했던 중학교 동창 미영이가 그곳에 있더군요. 오랜만이다, 하영아. 미영이도 한 번을 저를 알아보고는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용씨, 우리 재수씨랑 아는 사이예요? 중학교 동창이에요. 3학년 때 하영이가 반장이었고 제가 부반장이라 친하게 지냈어요. 아주버님의 물음에 미영이는 반갑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중학교 동창이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인연이 따로 없네. 어머니께서도 미영이와 저의 인연이 신기하다며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미영이가 제 옷을 일부러 망쳤던 걸 잊지 않았기에 그다지 반갑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다시 만난 미영이는 어렸을 때와 달리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결혼하면 한동안 일은 쉬면서 민준 씨 내조에 전념하려고요.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던 미영이는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쉬고 아주버님의 내조에 전념한다는 말에 저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 깜짝 놀랐어요. 내조도 좋지만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건 천천히 생각해봐라. 어차피 의사 자격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위전 민준 씨는 한참 중요한 데인데 제 욕심만 차리기보다는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기업 인수합병에 관련된 일을 하던 아주버님은 그 당시 무척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무뚝뚝하고 날카로운 성격이 더욱 예민해져 있기도 했어요. 가족 모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미영이의 결정이 미안한 만큼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얼마 뒤 아주버님과 미영이는 별탈 없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에도 미영이는 변함없이 자신보다는 가족들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잘 지냈어요. 하지만 제 기분 탓인지 몰라도 저와 단둘이 있을 때면 예전에 욕심 많은 모습들이 가끔씩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영아, 네가 어머님한테 엄마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 소외되는 것 같아. 너도 이제부터 어머님이라고 해. 미안, 네가 그렇게 느낄 줄은 몰랐어. 근데 벌써 7년째 엄마라고 불렀고 엄마도 나한테 딸이라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호칭이 바뀌는 건 좀 이상할 것 같아. 내가 더 신경 쓸 테니까 호칭 문제는 네가 그냥 좀 넘어가줘. 저는 미영이의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에 사과를 하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후에는 미영이가 어머니와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를 일부러 더 만들려고 했어요. 한 번은 어머니와 찜질방을 가기로 한 후 미영이에게도 함께 가자고 하였습니다. 미영아, 내일 엄마랑 찜질방 갈 건데 같이 가자.
네, 나 내일 약속 있어서 안 돼. 다음 주에 가자. 어머니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넌 아무 말 하지 마. 알았어. 그럼 엄마랑 얘기해서 날짜 다시 잡으면 말해줘. 이렇게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미영이가 다시 약속을 잡아서 얘기해주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 몸은 좀 괜찮아?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첫째가 네가 요새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찜질방도 첫째랑 나랑 둘만 다녀왔잖아. 네? 제가 몸이 안 좋다고요? 전염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돌보겠다고. 나보고는 들여다보지 말라던데. 그래서 엄마는 괜히 너 몸도 안 좋은데 귀찮게 할까 봐서 전화도 안 했지. 아, 그래요? 그 순간 저는 미영이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굳이 말하진 않았어요. 저한테만 욕심을 부릴 뿐이지 다른 가족들은 살갑게 잘 챙기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어머니께서 아주버님 걱정이 많으셨기에 걱정 하나를 더 얹어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요. 엄마, 저 많이 좋아졌어요. 주말에 엄마 보러 놀러 갈게요.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끊고 얼마 후부터 희한하게도 제 몸이 진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미영이가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그런 것만 같아서 신경도 예민해졌어요. 요새 기분이 너무 들쑥날쑥해. 저번에 내가 말했지? 미영이, 아니, 형님 말이야. 저는 남편에게 미영이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들어도 많이 이상하긴 하네. 자기가 어머니랑 사이 좋은 게 싫은가? 그런 거 같아. 원래도 욕심이 많았거든. 어쨌든 형수 말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 건 아니니까 내일 병원으로 와. 검사 몇 가지 해보자. 그렇게 저는 다음날 남편이 일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임신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정말요? 거기다 쌍둥이니까 2배로 축하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찌나 기쁜지 저는 진료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오빠, 나 임신이래. 남편도 저만큼이나 기뻐하더군요. 그리고 병원을 나온 저는 어머니께 갔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요. 어머나, 세상, 우리 딸 너무 고마워. 어머니도 말은 안 했지만 손주를 애타게 기다리셨기에 눈물까지 보이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한데 모여 축하 파티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축하해 동서. 근데 결혼 몇 년 만에 임신한 거지. 결혼한 지 7년 됐어. 그래? 오래 걸렸네. 보통 젊은 사람들은 임신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도서는 몸이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옆에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줘야겠다. 미영이가 하는 말이 묘하게 제 신경을 건드렸지만 어쨌든 챙겨준다는 의미로 한 말이니 기분 나쁜 내색을 못하겠더군요. 거기다 좋은 날이니까 더더욱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몸이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집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가보니 미영이가 양손 가득 장본걸 들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네가 웬일이야? 형님한테 너가 뭐니? 가족들 앞에서만 형님 대접하지 말고 둘이 있을 때도 형님이라고 해. 그래야 습관되지. 알았어, 동서.
그나저나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내가 오늘 동서 갈비찜 해주려고 장 봐왔는데. 미영이는 현관에 있는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렇게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엄마가 해주신 반찬도 잔뜩 있고 오빠도 이것저것 매일 사다 나르고 있어서 먹을 거 많아. 순간 미영이가 저를 돌아보며 이렇게 묻더군요. 어머니가 동서한테 반찬 해주셨어? 미영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는 게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니 형님한테도 나눠주셨잖아. 아, 그거? 그제야 미영이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영아, 아니지, 동서 갈비찜 좋아해. 내가 오늘 갈비찜 해주려고. 갈비찜? 그럭저럭. 예, 그럭저럭 좋아해도 사람이 해준다고 하면은 성의를 봐서라도 좋아한다고 해야지. 너 그렇게 눈치 없으면은 어디 가서 미움 산다. 아무튼 너는 중학교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미영이는 말은 저렇게 하면서도 평소와 달리 무척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고마워. 너무 갑작스러워서 말이 그렇게 나왔네? 근데 난 뭐 하면 될까? 동서는 이제부터 누워있으면 돼. 내가 다 하면 부를 테니까 눈 좀 붙이고 있어. 그렇게 저는 미영이에게 등 떠밀려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바로 잠도 들었어요. 동서, 일어나. 다 됐으니까 얼른 밥 먹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미영이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잔 거지? 얼마 안 잤어. 배고프지? 얼른 밥 먹어. 주방으로 가니 식탁엔 이미 음식이 전부 차려져 있더군요. 이걸 형님 혼자 다 한 거야. 그럼 내가 우리 동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전부 다 한 거야. 갈비찜과 함께 치즈가 들어간 상큼한 샐러드, 그리고 후식까지 전부 준비해 놓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막 잠을 때서인지 제 속이 무척 안 좋은 겁니다. 미안해. 나 요새 자꾸 입덧을 해서. 저는 계속되는 입덧에 결국 미영이가 해줄 음식들을 한 입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입덧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지. 식탁에 그대로 둘 테니까 괜찮아지면 꼭 먹어. 알았지? 미영이는 올 때와 달리 시큰둥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괜히 미안해지더군요. 하지만 속은 쉽사리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엔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음식은 입에도 대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나 먹으라고 갈비찜 해주고 가셨어. 근데 나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오빠가 대신 먹어. 그래? 형수가 괜히 자기한테 심술 부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임신하니까 그래도 챙겨주나 보다. 다행이네. 그러게 말이야. 나도 괜히 형님 욕했던 게 미안해지는 거 있지? 그런데 그 순간 잠깐만, 이게 뭐야? 갈비찜에서 갈비 하나를 들어 올린 남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이거 저게 완전히 안 익었잖아. 그래, 소갈비라서 안 익혔나? 영문을 모르던 저는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임산부는 가능하면 날생선이나 육회 같은 건 먹으면 안 돼. 만약 균이 살아있으면은 태아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갈비찜에 코를 대어 냄새를 맡는 거였습니다. 여기 커피가루도 넣은 것 같은데 설마 고기 비린내 하나도 안 나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커피가루를 넣는다는 말이었나? 당황한 저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미영이가 해준 음식을 먹었으면 어쩔 뻔했나 아찔하기만 했어요. 그때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형, 나 할 말이 있어. 지금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형수도 같이 와. 부모님께도 지금 오시라고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럼 부모님까지 부르겠다는 남편의 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미영이가 좀 과하긴 했지만 엄마랑 아버지도 부를 필요는 없지 않아?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자. 그런데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내가 이번 일만 있었다면은 그냥 형수를 멀리하고 말았을 거야. 근데 자기가 모르는 게 더 있어서 그래.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해 주었습니다. 형수가 형 내조하겠다고 예신다고 했었지? 근데 형수가 있던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가 그러더라. 의료사고로 지금 형수 해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대.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갈 수준이 아닌가 봐. 오죽하면 의사 면허를 어떻게 딴 거냐고 다들 불만이 많대. 근데 어떻게 보면 아주버님이랑 부모님을 속인 건 맞지만은 그래도 그건 일이랑 관련된 거잖아.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야. 당신한테도 거짓말하고 어머님이랑 둘이서 찜질방 간 일도 있었잖아. 그리고 임신한 당신한테 뭘 먹이려고 한 건지 모르겠어. 결국 남편은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네를 모두 모시고 미영이에게 있었던 일, 그리고 미영이가 저에게 한 행동을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제 말도 들어보세요. 병원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하영이랑 있었던 일은 그게 아니라 미영이가 저에게 했던 일에 관해서는 변명을 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어머니께서 미영이의 말을 막으셨어요. 첫째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치니? 나도 사실 알고 있었다. 근데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려고 말을 안 했던 거야. 이제 모두 다 알게 됐으니까 변명보다는 사과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도록 해. 미영이는 내키지 않는 듯 했지만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제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끝이 나는가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아주버님이 저를 찾아와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재수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재수씨 볼 낯이 없습니다. 아주버님이 잘못하신 것도 없는데 괜찮아요. 미영이랑 저랑은 중학교 때부터 사이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아주버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쇼, 그 여자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네, 저 때문에. 재수 씨 때문만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미영 씨가 자기 일도 잘하고 마음 씀씀이도 좋다고 생각해서 결혼까지 결정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부모님 동네에 폐지 줍는 할머니가 계신데 얼마 전에 미영 씨가 어머니 집에 들렀다가 나오는 길에 그 할머니가 쌓아놓은 상자를 보고는 발끈해서 싸움이 났었나 봐요. 할머니께 욕을 하고 뺨까지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이상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겠더군요. 결국 아주버님은 미영이와 이혼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후 미영이는 술에 취해 저에게 딱 한 번 전화를 걸었어요. 온갖 욕을 해대면서 마지막엔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까지 게 뭔데? 내 인생에 끼어들어? 사사건건 말썽이야. 내 인생을 망쳐놨으니까 나도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술에 취해 하는 말이었지만 혹시 몰라 경찰에 신고를 한 후 미영이와 짧으면서도 긴 악연을 끝냈습니다. 요즘 저는 남편과 함께 주말만 되면 시골로 땅을 보러 다니고 있어요. 결혼할 때부터 남편과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양가 어른들 모시고 전원 생활을 하자고 했었거든요. 이제 드디어 그 꿈을 이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저처럼 막연은 끝내고 좋은 인연과 행복한 인생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